보자. 일단 방정식과 미분에서는요, 그 방금 전 풀었던 요 문제들 있잖아. 됐어? 이항시키고 교점 세는 거 있잖아.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이고요. 금방 끝내줄게. 괜찮아. 금방 끝내줄게. 그래. 알아, 나도 니네 힘든 거. 자, 이제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자, 봅시다. 이게 무슨 소린지. 힘들어. 자, 보죠. 일단은 자, 얘는 뭔지 봅시다. fx는 x 곱하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인 놈. 자, 그 다음에 실수 AB에 대해서 gx라는 놈이 좀 이상한 놈이네, 그지? 응? 그치. f'x에다가 b 빼기 a 곱해놓고 a의 함수값, x는 a의 함수값까지 더해준. 됐어?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겠죠? 2차 함수야. 자, 그리고 니를 이런 식으로 줬어. 범위를 줬는데, 자, 얘가 실근을 갖네 어쩌네 저쩌네를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다인 것 같아. 일단 방정식과 미분 쪽은 요거에 다인 것 같아. 근데 잘 봐. 그럼 내가 gx는 fa가 실근을 갖냐라고 했다면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뭐예요? 얘 그래프를 그릴 거냐 말 거냐지. 근데 니네 이거 그릴 수 있겠냐? 알파도 모르고 베타도 모르는데, 그치? 얘를 그리는 건 조금 그렇겠네. 그럼 이게요, 그래프로 확인할 과정이겠어요? 그래프로 확인할 과정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뭐 그래프로 뭘 확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냥 써보시죠. 그럼 gx는 fa를 써봅시다. gx는 fa, gx fa 더하기 b 빼기 a 곱하기 f'x는 fa. 자, 이게 실근을 갖겠니? 라고 한 거 아니야? 실근 있어 없어? 다시 이 식을 만족한 x값을 찾아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니랑 니는 날아갈 거고요. 그럼 이 gx는 fa라는 방정식은 b 빼기 a 곱하기 f'x는 0이라는 방정식 아니겠어? 근데 a보다 b가 크니까 아닌가? a는 0보다 작고 b는 알파보다 크니까 양수니까 b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을 거고. 그럼 f'x가 몇이면? 0이면 실근을 갖는 거겠네. 근데 fx를 보니까 fx가 x 절편이 몇 개야 지금? 3개인 거 보니까 f'x가 0인 순간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얘는요, 실근을 가져요. 맞아? 정확히 말해 실근을 몇 개 가져요? 2개 갖죠. 하나는 0과 어디 사이고? 알파 사이고, 나머지 하나는 알파랑 베타 사이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는요, 네,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 게 확실하겠네. 다시 이럴 거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fx는 0,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치?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거니까.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여기에 하나, 이 지점에 하나, 이 점의 x좌표들이 다 실근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이야. 와, GB가 FA보다 크냐, GA가 FB보다 크냐. 뭐 딴 게 없겠네. 그냥 써보는 수밖에 없겠구만, 그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입니다. GB가 FA보다 큽니까? 다른 게 없다. 그냥 확인해 봐야지. 그럼 GB가 어떤 애인지 봐야겠네요. 그죠? 자, GB를 볼까요? GB는요, FA 더하기 B 빼기 A 곱하기 F' A가 FA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니. 그지? 이 상태죠? 자, 지금 님이 날아갈 거고요.
그러면 다시 이 얘기는요. 뭘 물어본 거랑 같아? 네가 0보다 커야 되는데 b 빼기 a가 아까 0보다 뭐 했죠? 컸죠? 그럼 다시 아까 이랬잖아. a는 음수인데 알파가 양수인데 b가 양수인 어떤 애보다 더 크잖아. 그럼 b는 양수고 a는 음수니까 b 빼기 a는 뭐겠어요? 양수겠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님이 날려놓고 생각해보면 결국엔 이 선지가 의미하는 거는 f'a가 0보다 뭐하냐를 물어본 것 뿐이니 0보다 크냐를 물어본 것 뿐이겠네. 괜찮니? 에, GB인데 잠깐만 내 GB인데 여기다 A 넣었구나. 미안해 B 넣을게. 내 잘못이다. 자 그럼 다시 B 그지? 난 또 왜 그러나 했네. 자 F'B가 0보다 큰 거를 확인해 보란 얘기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B는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요? 알파랑 누구 사이에 있죠? 베타 사이 어딘가 있죠. 네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볼라? 알 수가 없지. 그니까 맞아 틀려? 틀리겠네. 자 디귿 다시 가봅시다. 디귿에서 GA는 FB냐? 그럼 GA 한번 가보죠. GA FA 더하기 B 빼기 A 곱하기 GA니까 F'A가 네 FB보다 크더냐. 자, 어떻게 확인해야 해? 이거는 해석할 수 있잖아. 누굴 넘기고 얘로 나눠야겠지. 괜찮니? 나누면 F'A가 B 빼기 A분의 이거보다 큽니까? 라고 말을 한 거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는요 여기 어딘가 있는 친구죠. 맞아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이쪽에 있는 이쪽을 연결했을 때 평균 변화율보다 크겠니? 라고 물어본 거지. 괜찮아? 접선의 기울기. 그럼 당연히 커요, 안 커요? 다시 나 생각해보자. 당연히 커요라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얘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에 적당히 0, 알파, 베타가 있다고 하고 자 이렇게 있어. 됐어? 자,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뭐야? 기울기가 되는 거야. 됐어? 걔랑 여기 있는 요 지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해야 된다가 되겠네.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자, 내가 여기 음수인 지점에서 여기 어딘가를 연결한 기울기가 생길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점을 여기에서 이쪽을 연결한 건 얘를 연결하든지 간에 거기에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기울기는 얘 어느 쪽에 생겨? 오른쪽에 생기죠,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생기겠죠. 이 점의 x좌표보다 오른쪽에 있는 x좌표에서 생기겠죠. 얘랑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순간은. 근데 얘가 잘 봐. 자, 지금 기본적으로 이 지점은요. 변곡의 왼쪽이죠. 위로 볼록한 지점에 존재하겠죠. 그럼 위로 볼록한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클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제없이 디귿은 맞다고 보는 게 좋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잠깐만. 변곡 평균값 정리까지 좀 활용해봐야 된다는 건 이해돼? 자, 이렇게 따지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31이야. 화내지 마. 집어던지고 그래. 자.
다시 자, 요 문제는 조금 볼 거리가 있단다. 자, 다시 보세요. 자, 니랑 니가 모든 근이 무슨 수가 되래? 실수가 되래, 맞아? 그러면 얘가 몇 차 방정식이니까 4차 방정식이니까 사차 방정식이니까 뭘 해야 돼? 이항을 적당히 해야 되고요, 맞아? 실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야. 물론 중근은 따로따로 센 다음에. 여기까지 됐니? 그럼 맨 먼저 뭐부터 해봐야 돼? 이항부터 하는 게 우리 목표겠죠, 맞아? 이항을 먼저 해봅시다. 일단 x제곱은 날라갈 거고요. 자, 얘 다시 쓰시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 얘 넘어가니까 더하기 4x 그 다음에 3은 내비둘게. 3은 내비두고 마이너스 kx 넘어가서 kx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k 되니까 이렇게 되고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그럼 얘 그래프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그려봐야 되는데, 자, 얘를 실제로 그리려고 해보잖아? 그럼 일단 인수분해는 지금 되니까 안 되니까 원점 지나는 것만 확인하고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맞아. 다시 이 직선 딱히 문제가 없는데 일단 인수분해는 이쁘게 안 되는 거 확인이 되죠. x로 묶으면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4잖아. 인수분해 이쁘게 안 되죠? 되나? 안 되죠? 그죠? 자, 그럼 다시. 그럼 여기서 얘를 미분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얘를 미분을 해보겠지. 자, 좀만 미분을 해보면 4x의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몇이요? 4죠? 네. 그럼 내가 얘 0 되는데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다시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2는 0이죠? 자, 0 되는 애 몇이에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3차 방정식이 잘 안 풀려요. 몹시 안 풀려요. 안 풀린단 말이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내가 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없으면 다시 판단해봐. 이거 그래프 못 그리지? 그럼 그래프로 판단해? 못해. 그럼 여기서 애시당초 가졌어야 되는 생각은요. 자, fx는 gx란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고차 방정식이죠. 그래프를 활용하지 못할 거라면 식으로 만약에 얘를 내가 얘를 식으로 뭔가를 해봐야 된다면요. 맞아, 뭐 해야 돼요? 고차 방정식을 푸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뭐 해야 돼? 인수? 분해해서 식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 문제야. 일단 여기까지 됐니? 다시 여기서 판단하기를 애초에 얘 그래프로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없다고? 해낼 수가 없다고. 여기까지 됐어. 여기서 얘를 뭔가 풀어보겠다고 난리를 쳐봤자 해결될 게 1도 없어. 왜? 봐봐. 이 방정식이 해를 갖는다고 쳤을 때 자, 봐봐. 다시 내가 얘 해가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볼게. 얘가 2x 제곱 x 빼기 2분의 3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다가 0이고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1 넣어보면은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요 사이 어딘가 이렇게 애매하게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지. 여기가 유리수겠냐? 아마 무리수겠지. 지금 인수분해 안 됐잖아, 기본적으로. 그럼 요 무리수를요 여기다 때려 박아갖고 함수값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말이 돼? 기본적으로 안 되죠. 됐어? 얘 자체는 그냥 단순한 4차 함수이긴 할 거거든. 근데 우리 계산 못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됐지? 이 문제 포인트는 그래서 여기야. 여기까지는 그냥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도요. 여기서 이 녀석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4차 방정식이니까 식으로 뭔가 상황 풀이를 틀었을 때 식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인수분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고차 방정식일 뿐이니까.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제가 다시 쓸게. 한쪽으로 다 넘겨서 다시 쓰시면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4 빼기 kx 더하기 k 빼기 3은 0입니다. 자, x에 1 넣으면 아마 0 될걸? 1 넣으면은요 여기 5 빼기 5 네, 0 되겠네. 조립제법 되겠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1 마이너스 2 0 4 빼기 k k 빼기 3. 자, 조립제법 해주시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요 방정식을 다시 인수분 해봤을 때 일단 1이라는 실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3 빼기 k는 0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1이라는 실근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실근을 가지면 되는데 실근을 가지면 돼. 실근을 몇 개 가지면 돼? 3개 가지면 돼. 서로 다른 3개일 필요 있어 없어? 그런 건 없어. 왜? 그냥 실근이 모든 근이 모두 실수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내가 얘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는 k 빼기 3이 네, 되겠죠? 얘가 이제 실근 3개 가지면 돼. 중근이어도 상관없는 거고. 그럼 요 녀석 그래프는 그려볼만 한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요 녀석 다시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립시다. 3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은 0. 얘를 풀읍시다. x 11 빼기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 녀석이요. 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은 계산 못하겠다. 마이너스 2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지? 27분의 5. 그 다음에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겠네. 됐니? 자, 다시. 그러면 얘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여기서 있잖아. 자, 별거 아니야. 모두 무슨 근이래? 모두 실근이 돼야 되지.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모두 실근이 아니야? 실근인데 이래도 모두 실근이 아니야? 실근이야. 이중근. 같은 실근 두 개 다른 실근 생기잖아. 그럼 K는 됐어. K 빼기 3은요. 어디랑 어디 사이면 돼요? 마이너스 1 이상 27분의 5 이하가 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K의 최소값은 2가 나오겠죠. 이해되셔요? 네. 자, 약간 상황이 특이하지. 자, 그 다음이란다. 더 해보자. 잠깐만, 많이 힘드니? 소윤이 이제 잠 깼네. 많이 어렵지? 그 부탁이 있는데 이번 주 중에 강의를 다시 봐줘? 귀찮아도 일단 다시 봐. 천천히 다시 봐. 아직 시험 때까지 시간 있잖아. 문제 당장 안 풀어도 되니까 강의 조금 지겨울 때까지 봐. 내가 조회수 늘리려고 개수작 부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봐줘. 알았지? 그래. 그 다음에 보자. 네, 이거 답 3번이에요. 왜냐면 이거 우리 교재에 있어. 끝이다. 푼 기억이 나. 내 기억에 이게 분명히 요거 3개 갖는 것까지는 됐었고 얘가 하나도 안 가졌어. 해가 하나도 안 겹쳤었어. 봐봐. 그러니까 자,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왜 기억을 못하냐. 자, 다시 하자. 얘들아, 일단은 여기서도 한번 상황을 볼게. 최고치 한계수와 양수인 3차 방정식 fx는 0이 자, 요 놈이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fx를 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최고치 한계수 p라고 놓고요. 그냥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읍시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감마 셋 다 다르고 p는 0보다 크다 정도로 해볼 수 있겠지. 두 번째, 만약에 얘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치면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fx일 거란 얘기일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0은 얘 왼쪽에 존재하겠죠. 됐어. 이제 우리는 저 조건 갖고 요 정도를 머릿속에 떠올린 상태에서
자, gx가 나오네요. 뜬금없는 gx네요. 자, 보십시다. gx는요. 그 3차 함수에다가 자, 3차 함수 미분한 거에다가 x를 한 번 더 곱한 3차 함수. 어떤 두 3차 함수의 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되셨네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이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인데 잘 봐. fx도 정확히 모르는데 gx를 그릴 수 있겠니? 그럼 gx를 그린다 안 그린다? 그릴 수 없다. 그리지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 됐지. 자, 다시 얘 자체를 그래프로 그릴 거야 안 그릴 거야? 그래프 그리진 않을 거란 판단은 서야 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얘가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잖아. 이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고. gx를 내가 그려낼 자신이 없다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내가 요 녀석을 다룰 때 그래프 안 그릴 거야. 그럼 그래프 안 그리고 뭐 할 거야? 식으로 뭔가 풀어볼 거야. 근데 우리 실근이 존재함을 식으로 푸는 방법은 뭐예요? 사이값 정리. 대입해서 뭐가 바뀌는? 부호가 바뀌는 상황을 판단 쳐보면 되는 거겠죠. 그럼 난 얘를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생기겠네요. 그럼 이거 이용하겠네 분명히. 자, 이 정도 상황 이해가 되신 거죠? 자, 좀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자, 해보자. 일단은 기억부터 보자. 기억에서 G형은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G형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G형을 한번 확인해보죠. G형은요. F0이죠. F0은 0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분명히 작겠죠. 맞습니까? 0보다 무조건 작을 겁니다. 자, 니은입니다. gx는 0이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을 갖냐? 그래프 그리지 못할 거니까 뭐 하라고? 식으로 쓰시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식으로 써볼 겁니다. gx는요. 자, fx. 야, 근데 이거 이 상태에서 그냥 내가 식으로 요거 있잖아. 요 fx가 얘라고 생각하고 요 식으로 써서 이제 확인해 볼게. 자, 근데 잘 봐. g형이 0보다 작다고 했지. 사이값 정리 쓸 거지. 그 다음 뭐 대입할 거야? 알파? 베타? 감마. 그지? 자, 그럼 다시 g 0이 일단 0보다 뭐 했어? 작았단다? 괜찮지? g 알파 넣을 거야. g 알파. g 알파인데 잘 봐. g 알파인데 여기 f 알파 몇이야? 0이지. 알파 양수지. f 프라임 알파 무슨 수야? 양수지. 됐어? 그럼 얘 0보다 커 안 커? 0보다 크겠네. 이해됐니? 그럼 0과 알파 사이에서 부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그럼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 지점이 열린 구간 0과 알파 사이 일단 적어도 한 개 있다 없다? 한 개 있을 거다. 됐지? 자, 그럼 그 다음이야. 베타 넣어 안 넣어? 베타 넣어. 베타 넣으면은요. 여기 넣으면 0이죠. 여기다 넣을까? 베타 양수죠. 양수 곱하기 f 프라임 베타 양수야 음수야? 무조건 음수죠. 이거 선생님 확신할 수 있어요? 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셔도 되고요. 선생님 그림이 안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이럴 거야. 근데 그래도 못 믿겠으면 얘 뭐 해봐? 미분해봐. 알파 베타 감마 사이에 대소가 정해져 있지. 대입하면 부호가 정확히 정해져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요 뭐가 됐건 간에 얘는 양수 곱하기 음수에서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작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 열린 구간 알파랑 베타 사이의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또다시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겠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자, 그 다음 G 감마입니다. G 감마. 여기 F 감마 0일 거야. 그치? 감마 곱하기 F 프라임 감마는 양수죠. 일단 됐습니까? 한 번 더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베타랑 감마 사이에도 실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빼박 3개밖에 안 돼. 왜? GX 몇 차 방정식이야? 지금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이란다. 여기까지 됐니? 3차 방정식이 실근 존재한 구간 3개 나왔으니까 셋 다, 그러니까 딱 실근이 딱 3개로 정해지는 게 맞는 거고. 됐어? 자, 0과 알파 사이니까 양수죠. 알파랑 베타 사이니까 양수고 베타랑 감마 사이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쟤는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 갖는 거 맞아. 근데 fx는 0과 gx는 0의 공통근이 존재하겠니? 아니지. 왜 fx는 0은 해가 알파, 베타, 감마고요. 맞아? gx는 0은 실근이 여기랑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으니까 단 하나의 실근도 공통근이 없죠. 그러니까 겹치는 근이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나 마지막 딱 한 문제 할 생각인데 옆에 친구들 좀 보고 와야 되니까 빨리 33번 문제를 열심히 읽어보렴.